정말 요즘에는 자주 못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저번 주에는 계속 유럽에 있다가 지금 아메이 유럽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유럽의 전체 리더십 세미나 갔다가 다음 주에는 내년 또 일본에 있다가 이제는 거의 일본이 이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에서 했던 이 플랫폼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그 한국에서 3년 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한국은 이미 마이 웰네스랩까지 나왔죠. 한국 마이 웰네스랩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한국이 또다시 최초의 테스트베드가 돼서 지금 마이랩과 마이 웰네스랩을 융합하는 작업이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반응도를 가려내는 제품 엔자임 바이옴, 바디키 제품, 그리고 지금 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이미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건조해졌죠, 날씨가. 그래서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 30% 정도는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셔서 제가 아직 아메이에서 저희 마이랩과 마이 웰네스랩에 대한 그 융합에 대한 자료랑 스토리는 아직 승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 될 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고려해서 조금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가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건 정말 길고 어렵지만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는 그 전 세계가 알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심지어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크게 호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그 주식창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제가 진짜로 이거는 아까 살짝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 여의도에 가서 저희 회사 주식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두 번째 듣는데 첫 번째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제 와이프랑 처제한테 아메이 회원 등록하라고 했다고.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우리나라랑 전 세계의 바이오 헬스케어의 판도는 아메이가 가져갈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 회사의 자료를 줄 테니 네가 다이아몬드가 되라. 자기 와이프랑 처제한테, 진짜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여의도에 증권사 계시는 분이 자기 와이프랑 처제한테 회원 등록을 하라고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만이 이 세상의 변화에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정말로 바이오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AI라고 하는 툴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AI 툴이 나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 최근에 오픈 AI와 구글의 싸움 아시죠? 제미나이와 챗GPT의 싸움. 근데 이미 챗GPT가 넘어갔잖아요. 아니, 그 제미나이로 판도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더 파워풀해졌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죠? 그 이면에 지금 결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죠. AI라는 거는 툴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났다. 이거는 그냥 툴로서 심지어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툴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거에 얼마나 이게 퍼포먼스, 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의 그 뒤에는 결국은 뭐다?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오픈 AI보다 데이터베이스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5V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볼륨, 크기, 데이터베이스가 모이는 속도, 벨로시티,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베라시티, 데이터베이스의 다양성, 버라이어빌리티, 데이터베이스의 가치, value. 이 5V가 다 접목되는 가치를 구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2년이 안 돼가지고 챗GPT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아메이가 미국 국립보건원보다 데이터베이스가 3배가 많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 5V를 왜 정렬을 했냐면은 바이오에서 이거는 그냥 구글에 떠다니는 사진이나 고양이 그림 보고 고양이가 맞아요 이런 거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의 기록과 의료 기록과 질병의 기록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록과 이 사람이 뭘 먹어서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수면을 얼마나 해요 이 사람의 인바디가 어떻게 돼요 엑스바디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뷰노가 어떻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버라이어빌리티와 볼륨과 크기와 가치, 발류와 이 모든 거를 충족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단언컨대 아메이밖에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진짜요. 여러분이 이거 눈을 뜨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몰라요. 지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간 이 아메이의 구조,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로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30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수 있는 파워는 제가 이번에 저희가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수조 원을 들여서 1년에 3,000개씩 모아서 10년 동안 3만 개를 모아서 너무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그 3만 개를 들고 너무 기뻐했고 끝나자마자 우리나라가 두 번째 주자가 돼서 수백억을 들여서 1년에 1,000개씩 모아서 7년 동안 7,000개를 모은 게 너무나도 뿌듯했는데 저번 달에 아메이가 6,000개를 모았다는 거야. 한 달에.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모든 판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가 단언컨대 다가오는 10년, 20년 동안 그게 딱 여의도 증권가 그 증권맨이 저한테 와서 제 와이프랑 처제 아메이 가입하라고 했어요라는 그 얘기가 이 안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동안 지금 여러분의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과 저희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넥스트로 넘어가면은 수면 센서, 음식 먹는 거 찍는 거, 인바디, 엑스바디 이 데이터들이 다 모이기 시작할 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여러분이 시작하시면은 이거는 새로운 천지개벽한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한 줄인데 제가 이 한 줄로 처음 시작 5분 벌써 까먹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처음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립한 회사이고요.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 분이시고 막스 루브너 연구소 소장의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의 세계 유형 미생물 연합의 종신 회장에 논문이 400편 넘고 나선 세지도 않으시고 이분은 여러분이 그냥 구글 들어가셔서 락토바실러스 검색하시면 돼요. 그 락토바실러스가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 검색하셔서 유산균 미생물 분류표 딱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가 유산균을 검색하셨으니까 첫 번째가 유산균, 두 번째가 홀자펠리아예요. 홀자펠 교수님의 이름을 딴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 속을 통째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미생물계의 레전드 같은 분이시고 그분 밑에서 이제 저는 석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에 가서 연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었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마일랩이라고 하는 제품, 이 마일랩이라는 제품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뒷장에 있는 걸 제가 넘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사람의 유전자 안에 인간의 생로병사의 비밀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상상을 했었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인간의 유전자를 다 파헤치고 나면은 이 안에서 이 사람이 60살에 대장암이 걸릴지 이 아이가 40살에 자가면역기 질환이 걸릴지 이것만 알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라고 상상을 하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터무니없죠. 근데 2000년대 초에 인간의 유전자 분석이 다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인간의 유전자가 턱없이 부족해요. 인간의 유전자는 초파리의 1.5배밖에 안 될 정도로, 초파리는 일주일 살다가 죽는 애들이에요. 초파리는 평생에 대장암, 알츠하이머, 자폐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아이들이 인간이랑 유전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의 온 인생을 이 유전자 분석에 바쳤던 과학자들이 끝나고 났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그 다음으로 들어갔던 게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이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질병의 내역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매일같이 겪는 화학물질, 대기오염, 물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인스턴트 식품, 서구식 식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건강할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뭐를 봤느냐?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같은 집에서 같은 물, 같은 공기, 같은 밥 먹고 사는데 한 명은 자폐가 걸리고 한 명은 건강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엑스포점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결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하기 전에 아베이가 얼마나 놀랍냐면은 이 엑스포점이라는 연구가 시작이 되던 그 초창기에 2010년대 초반에 이미 2014년에 스탠포드 대학이랑 1000만 불짜리 웰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뉴스 기사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바이오 기업이 스탠포드랑 1000만 불짜리 연구를 하고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글로벌 회사의 엄브렐라 안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1000만 불짜리 웰 프로젝트 안에서 나온 쌍둥이 연구들. 그래서 동일한 쌍둥이인데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진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스프링, 앰모스피어, 더블엑스, 밀크시슬, 오메가3, 서스테이너블 바이러민스 이 모든 거에 지금 이 기술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이 스탠포드와 했던 연구들이. 근데 여기에서 아메이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르다. 그게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인간은 두 개의 유전자로 완성이 된다. 첫 번째,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유전자 플러스 내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들의 유전자. 그래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세컨드 지놈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유전자라고 불러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두 번째 유전자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의 유전자의 합으로써 인간의 건강이 결정이 된다. 그 두 가지의 어프로치를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거죠. 마웰랩과 마이랩 두 가지. 근데 지금 마웰랩과 마이랩의 융합 포인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개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는 케이스들이 나오죠.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마웰랩과 마이랩을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해서 두 개를 검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드린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가 이런데 신기해.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건강이 내가 되게 좋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안 좋대. 또는 내 건강이 되게 안 좋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좋대. 여기서 나타나는 혼선을 보완해주는 것이 마이웰네스랩이에요. 그럼 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백본이 유전자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일상을 제대로 안 살고 있었구나. 그게 마이웰네스랩인 거고요. 그 두 가지가 둘 다 좋으면 최고겠죠. 마이크로바이옴도 좋고 내 일상에 대한 내 건강도 좋은 거고요. 근데 어떤 분은 내 일상이 그지 같아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받쳐줘서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받쳐주는데 내 일상이 좋아서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저희는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그냥 저희가 숙제로 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혼선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융합하는 포인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근데 그 융합 안에서도 저희가 할 게 너무 그냥 이게 붙여서 드리면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저희가 꿈꾸고 있는 영역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좀 더 설명.
그게 인간을 완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는 유전자가 딱 끝나고 나서 충격을 먹은 인간이 관심 있어하는 질병의 거의 10%밖에 유전자로서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도 많은 영역이 유전적 질환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심 있던 질병의 90%에 대한 해석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걸리는 질병을 크게 세 꼭지를 나누자면은 첫 번째 꼭지가 면역계 질환. 지금 아이들이 지금 성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가 면역계 질환, 루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UC, 르게릭, 다발성 병화증, 이 엄청나게 많은 자가 면역계 질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과민성 면역 질환들, 아토피, 알러지, 천식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영역 뇌의 영역이었어요. 유전에서 풀 수 없었던 그 뇌의 영역, 아이들의 오티즘, 한국에서 발표한 지 오래돼서 요즘에 자폐증,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그리고 심지어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르기까지 이 영역은 결국은 장에서 시작돼요. 이게 그 겉 브레인 엑시스라고 저희가 불러요. 장, 뇌, 축. 장이랑 뇌가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연결돼 있어요. 장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초반에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 장을 봤는데 저희 뇌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뉴런이죠. 뉴런이 저희 장에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저희 장을 딱 봤는데 뉴런이 왜 장에서 나와? 이거는 뇌에 있어야 되는데 뉴런이 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장이 건강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라고 해서 여길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뇌에 있어야 되는 뉴런이 수백만 개가 저희 장에 있어요. 엔테릭 너브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저희 그거를. 근데 뉴런이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그냥 어떻게 인간이 진화하면서 퇴행을 해가지고 뉴런이 거기 있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얘네가 뇌에서 만들어내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만들어요. 신경물질들을.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 멜라토닌, 인돌,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 수면 관련된 멜라토닌,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뉴런이 실제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 소화, 그리고 소화액의 분비, 장의 연동 운동을 장에 있는 뉴런이 다 관리를 해요. 저희 생각에는 뇌에 있는 뉴런이 신호를 보내면 그게 장으로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장은 독립적으로 뉴런을 들고 자기가 뇌처럼 작용을 해요. 실제로. 그 뇌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 장에서 다 시작된다는 거 이미 과학계가 다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두 가지. 세 번째, 대사질환. 사람이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50분 강의라서 넘어갔는데 비만.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집에 살아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 유전자가 둘이 100% 똑같아요. 그럼 같은 집에서 같은 물 같은 밥 먹고 같은 부모와. 근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 되고 한 명은 마른 상태. 이거를 보고 과학자들이 뭐를 했느냐? 이 초고도 비만인 여자의 분변을 쥐한테 이식하고 마른 여자의 분변을 쥐한테 이식했더니 피노타입이 이 비만인 사람 미생물 이식받은 지는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 미생물 이식받은 지는 마른 사람이 똑같은 음식 먹었어요. 저 쥐들도. 그거를 보고 비만이 되는 것도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지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랑 간으로 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 진짜 어떤 사람들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웃기고 있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인정을 하는 사회가 진짜로 왔어요. 코딱지만큼 먹었는데 미생물들이 그걸 엄청나게 효율을 좋게 분해를 시켜가지고 내 지방으로 다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주인님을 위해서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미생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별거 안 먹었는데도 막 억울한 거예요. 살이 엄청나게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대사질환, 당뇨,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 뭐를 알았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면 되네. 너무 쉽게 생각을 했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려고 몇 년을 시도하다가 결국 과학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너무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타겟해서 조절하는 건 불가능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사람의 변을 동결시키고 건조를 시켜서 캡슐에 담아서 그거를 먹어. 6개월에 한 번씩 똥캡슐 아시죠? 그걸 먹어서 그게 뭐냐? FMT라고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분변 이식술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야, 우리도 이 간을 우리가 재생해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간을 이식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 잊혀진 장기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하나의 장기라고.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또 다른 장기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게, 왜냐? 이식을 해야 된다. 이건 내가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다 똥캡슐을 갈 때 그 다른 사람의 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몇몇 과학자 중에 하나가 저랑 홍차필 교수님이었어요. 되게 너무,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의 똥을 먹으면 안 돼 라고 과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센세이셔널했어요. 정말 저희가 하는 게. 그래서 아까 제 이력에서 그냥 툭 넘어가기는 했는데, 제가 사실은 국제학회에 나가가지고 최우수상, 젊은 과학자상 최우수상을 한 번만 받아도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첫 번째 최우수상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코펜하겐 대학, 킬 대학, 그리고 테크니온 공대, 미국에 있는 거 2개 정도에서 후보가 들어왔어요. 전액 장학금 다 주고 집 다 주고 다 할 테니까 그냥 학위하러 할 정도로, 그 상 하나를 받으면 그렇게 가는데, 제가 그 상을 5번을 받았어요.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5년을 연속으로 받았어요. 유럽에서 2번 받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오믹스 가서 받고, 인란도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형미생물학회 받고, 마지막으로 받은 게 프랑스 가서 받고, 최우수상. 왜 그랬느냐? 저희는 다른 사람의 병원을 캡슐에 넣어서 먹지 않고서도 내가 타겟팅을 해서 조절할 수 있어 라는 플랫폼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정말 센세이셔널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탄생을 한 비화예요.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2011년도부터 제가 상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실제 연구 시작한 거는 2008년도부터 연구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제품 손에 들은 게 2022년이었어요. 저희가 그 제품 하나를 개발하려고 15년을 연구를 했고요. 그 안에 최우수상의 5번의 이력이 다 녹아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꾸는 5가지 최고의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바꿨어요? 왜? 인간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내용이 다 틀렸어요. 그때는 저희가 인간 유전자 연구도 안 끝나 있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침에 있는 나이트로자인과 내 간에서 만든 효소로 이 음식을 분해해서 소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대장은 물을 흡수해요. 다 틀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가 끝나고 인간의 유전자가 초파리 많은데, 여기 다음으로 가장 충격받은 먹은 게 뭐냐? 인간이 분해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가 17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침, 점심 드셨죠? 그럼 여러분이 먹은 탄수화물의 화학 구조는 300~400가지를 먹어요. 근데 그 중에 17가지밖에 인간이 분해 흡수를 못해요. 일단 인간은 야채류 하나도 분해 못해요. 여러분 드시는 야채류, 여러분 초식동물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장내 미생물이 만든 에너지로 써요. 아세요? 소도 그렇고, 반추위. 그래서 미생물 퍼멘터 저장고가 따로 있죠. 소는 반추위라고 해서 거긴 미생물밖에 없어요. 미생물이 소가 먹은 풀을 엄청나게 분해를 해야지만이, 그럼 소가 엄청난 근육질이 돼. 진짜로. 네. 근데 소가 스스로 그 풀 단 한 조각도 분해해서 흡수하지 못해요. 인간도 똑같아요. 저희가 먹는, 여러분 당근 먹으면서 나 눈 좋아지겠다, 베타캐로틴이 쑥쑥 들어오겠지 상상하시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장에 그 당근을 쪼개서 베타캐로틴을 추출해내는 미생물이 없으면 그 당근 다 똥으로 나가요.
하나도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인간 몸의 구조예요. 그래서 인간이 먹으면 이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인간이 스스로 분해 흡수 가능한 아주 미량의 것들은 소장에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장이 5m거든요. 1m도 안 돼요. 흡수하는 구간은. 나머지 4m의 구간에서 미생물들이 나머지 것들을 다 분해하고 쪼개고 거기에서 얘네들이 뭐를 만드느냐? 비타민, 호르몬 라이크 펩타이드, 호르몬 같은 물질들, 펩타이드류, 단세지방산, 코팩터 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게 물에 녹아요. 걔네들이 다. 그리고 대장으로 와요. 그럼 대장은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분해해서 만들어낸 영양소와 에너지와 비타민과 그것들을 대장에 흡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 시작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먹으면은 그냥 다 가요 라고 하다가 아니네.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먹는 거에 따라서 혈당 오르는 패턴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먹는데 쌀밥을 먹으면은 혈당이 팍 올라가고 스파이크가. 근데 보리밥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 그래서 음식마다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혈당이 오르는 정도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뭐냐? 보리는 인간이 분해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으로 내려가서 미생물이 쪼개서 넣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요. 쌀밥은 인간이 다 분해해요. 쌀밥 같은 거 먹으면 혈당이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요. 인간이 먹어서 흡수하는 거는 다 혈당으로 가고요. 미생물이 분해해서 들어가는 건 다 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근데 너무 내가 스스로 분해 흡수할 수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다 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꾸만 요즘에 현미밥 먹고 보리밥 먹고 야채 먼저 먹고 케일 먹고 그래서 밥 먹을 때 순서만 바꿔도 살이 안 찐다고 하죠. 혈당이 안 오르죠. 왜냐? 처음에 먹어야 되는 거는 인간이 분해 흡수할 수 없는 단백질, 그게 콩단백질, 파이토프로틴 같은 건데 올플랜 프로틴 같은 거 그런 것들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샐러드를 딱 드시잖아요. 인간은 그 샐러드 하나도 분해해서 흡수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샐러드를 딱 먹는 순간 우리 몸의 효소는 몰라요. 지가 그거 다 분해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효소가 샐러드에 가서 다 달라붙어. 그러고 나서 분해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에너지를 엄청 만들어야지 하고 하는데 이거 왜 안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져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소장 말단으로. 그래서 결국 거기서 야 치워 내가 할게 하고 미생물들이 이제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효소는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 샐러드에 붙어서 다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쌀밥을 먹으면 이 쌀밥을 분해해서 흡수시킬 효소가 부족해서 혈당이 안 올라요. 그 분해 흡수가 덜 돼요. 이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의 종류를 어떻게 순서를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왕창 찌고 누구는 근육이 가고 누구는 살이 안 찌고 혈당이 안 오르고 이거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메이의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거의 2030년 넘어서야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메이가 2015년도부터 우리한테 컨택 들어와서 저희 회사에다가 감사하게도 돈을 수백만 불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통 통상적인 것보다 거의 10년 먼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는 먹고 사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아픈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요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왜 아프냐?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약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항암제를 썼는데 약이 안 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아픈 이유는 약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고요. 좋은 건강기능성 식품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더블엑스가 없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먹으면은 다 안 아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먹어도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반응도를 리스폰시브네스라는 이슈인데 반응도가 지금 건강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널리 이해돼요. 누가 반응을 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우리 제품이 도대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라는 게 이 건강기능성 식품과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만 누군가가 해결을 하면은 엄청난 이게 센세이션이 일으켜지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X를 먹는데 저희가 이번에 131명 임상 연구를 했거든요. 더블 X 안에 있는 18가지의 핵심 물질들을 얘네 결국은 인간이 분해 흡수를 다 못해요. 결국 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분해하고 흡수가 되는 건데 18가지의 물질을 131명 임상 연구를 통해서 트래킹을 했는데 이 18가지 더블 X를 100% 분해 흡수하시는 분은 131명 중에 딱 2분 계셨어요. 딱 2분. 거의 50%가 반도 흡수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블 X를 누가 먹으면 야 이거 명약이야. 이것만 먹으면 내가 몸이 날아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먹어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더블 X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쪼개주고 혈액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미생물은 한 마리도 못 들어가요. 혈액까지. 우리가 먹은 것들 대부분 다 혈액까지 절대 못 가요. 얘네가 쪼갠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더블 X를 효용 가치를 높이는지 밀크시슬이 잘 듣는 사람은 어떤 미생물이 있고 그거를 밀크시슬과 어떤 미생물을 붙이면은 밀크시슬 안 듣던 사람이 듣는 건지 갱년기가 안 듣던 이소플라본을 아무리 먹어도 갱년기가 안 듣던 분들이 어떤 미생물이 붙으면 갱년기가 치료되는지 이거를 누군가가 파헤칠 수 있다면 그게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엔자임 바이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이거 인삼 너무 유명하죠. 100년 동안 인삼을 동양의학에서는 누구는 인삼발이 듣고 누구는 인삼발이 안 들어 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왠지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게 인삼 안에 있는 핵심 물질이 진세노사이드라는 건데 진세노사이드는 다당체에다 분자 구조가 너무 커요. 얘가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신장 다 망가지고 이렇게 큰 애들은 우리 혈액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세노사이드를 혈액으로 들어가도 되는 사이즈로 쪼개주는 미생물이 장에 있는 사람은 인삼발이 많아요.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 아무리 먹어야 단독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앰폴, 갱년기, 치매, 뉴로리틴 이거 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 그렇게 작동을 해요. 커큐민, 라즈베라트롤 이거 뭐 직구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사드셔봐야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받아주면 그냥 직구한 거 변기에 들이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도 혈액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데 누구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되고 그 이면에는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누군가가 조절을 해서 리스폰더를 슈퍼 리스폰더로 바꿔 반응자를 초반응자로 바꿔줄 수가 있고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이거는 헬스케어계의 게임 끝판왕이다 진짜.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다른 회사는 갔는데 나 이거 먹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 왜 몰라? 더 먹어 더 먹어봐. 이거 할 때 아메이는 들어오면은 안 들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보고 넌 리스폰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논문 나가는 거에서 이 파이토 뉴트리언트 그 파이토 케미컬 컨버전 레이트라고 해서 그 PCR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논문에다가 넣었어요. 내가 먹은 게 얼마나 내 혈액까지 갈 수 있는지 저희가 수치적으로 지금 계산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찍고 나면은 내가 먹는 것들 건강기능성 식품들이 얼마나 내 몸에 효용 가치가 있고 내가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저희가 마웰랩과 마이랩의 융합의 넥스트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예요. 되게 어렵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듣고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과 피마스죠. 헬스 디지털 트윈 마웰랩이죠. 의 융합을 통한 파이토 뉴트리언트의 초개인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더블 X, 밀크시슬, 오메가3, 내가 먹는 밥, 브로콜리, 케일, 이 당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초개인화가 되는 정보를 산출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의 지금 가고 있는 두 번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반응군이냐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132명 임상연구학과에서도 반응군들이 가지는 가장 주된 캐릭터가 뭐냐?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무척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가는데 유전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쓰는 유전자가 200기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쓰는 유전자가 100기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유전자는 다 2기가로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유전자 다 2기가, 내 유전자는 다 2기가로 이미 박혀 있는데 여기에서 미생물 유전자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0기가짜리 퍼포먼스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200기가짜리 퍼포먼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게 건강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문제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미생물의 다양성은 이제는 다 거의 박살이 났어요. 왜냐? 저희가 먹고 사는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 그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 얘가 다 미생물 죽이려고 넣는 건데 그거를 저희 장에다 매일같이 넣다 보니까 저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은 이미 거의 다 초토화가 났고요. 가끔가다 먹는 항생제, 이거 완전 핵폭탄이에요. 이게 다 폭발했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볼 때 가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우리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안 먹고도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프로바이오틱스 처음 나오는 이걸 왜 이렇게 먹으라고 이런 얘기 하시죠? 그분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은 미생물쟁이 입장에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장 초토화시킨 발명 중에 하나가 냉장고의 발명.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먹고 살던 음식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 다 발효식품이고요. 그때는 집어서 입에 넣는 게 다 미생물 덩어리였어요. 근데 냉장고의 발명 이후로 냉동식품, 멸균식품, 다 냉장 보관 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섭취하는 미생물의 양이 극도로 적어졌어요. 정말 잘 익은 동치미 국물 종이컵 반잔 드시면은 그 안에 미생물이 100에서 500억이 들어있어요. 365 5포만큼 미생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매일같이 변을 보는데 그 변의 반이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미생물을 잃어버리면서 냉장고의 발명, 방부제의 발명, 멸균식품의 발명, 항생제의 발명으로 위로 넣어주는 미생물은 없이 매일같이 잃어버리고만 있는 거예요, 미생물을. 이게 365 몇 포 먹는 거는 진짜로 제가 볼 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의 미생물 넣어서는 이거는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냉장고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방부제도 없는 이 아마존에 가가지고 아마존 사람들의 변을 들고 나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존 사람들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패턴이고요. 이게 미국 사람들 장에 있는 미생물의 패턴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희 거의 유사해요. 저희도 다 초토화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되는 게 현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 거고 이거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1, 2, 3세대 기술 이거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분 그 주변에 같이 오신 분에게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일본 어느 나라를 가고 우리나라의 뭐 헬로우진, 뭐 마이크로바이옴 스토리,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모든 걸 다 통틀어도 그들은 결국은 이 1세대 기술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할 때 아메이가 저희가 15년을 개발한 이유가 이게 아니라 2세대. 그래서 얘네가 도대체 뭐를 만드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치유할 수가 있는데 1, 2, 3세대 기술을 다 접목시킨 거는 전 세계 마일의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 2, 3세대 기술을 다 접목한 제품이 나온다라고 해서 저번 달에 일본에서 신문 기자들이랑 미디어 팀이 9팀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와서 탐방하고 지금 일본에서는 이 1, 2, 3세대 기술을 이용한 마일의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미디어도 난리가 난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평온하신데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1, 2, 3세대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이 반응도의 조절, 다가오는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는 여의도도 알고 난리가 났고 일본은 막 기자단 우리나라 와서 취재하고 지금 뉴스 기사 엄청 뿌리고 있고 유럽은 자기네는 왜 차별을 받냐. 저번 주 유럽 갔다 진짜 저 진짜 돌맞고 오는 줄 알았어요. 한국은 3년 전에 출시한 거는 유럽은 왜 아직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일본도 출시하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다음 타자는 태국이랑 대만이라고 정해놓고 걔네들은 하고 우리는 언제 하냐 뭐 이러면서 진짜 제가 발표하러 갔다 거의 돌맞고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마이랩을 너무 마이랩 마이오 LSL을 너무 탑재하고 싶어서 다 난리가 난 수준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마이랩이라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을 연구해서 풀어낸 거고요. 6가지 중에 하나를 나에게 맞는 거를 골라 먹으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올라간다라는 거. 임상으로 다 검증했고 한국은 일본은 아직 여기까지 다 못 왔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뷰티레이트라는 지표까지도 저희가 신설을 해서 뷰티레이트에 대한 지표도 나왔고 이건 시간 관계상 이거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뷰티르산 하나만 제대로 관리가 돼도 뷰티르산보다 더 상위 레벨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거든요. 일단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좋아야 돼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좋으면서 뷰티레이트까지 관리가 됐을 때는 그때는 비만, 뇌, 항염증, 항암, 면역, 대사 이거 그러니까 뷰티레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수준인데 이거를 사람이 만들어서 먹을 방법이 없어요. 가끔 아마존 같은 데서 소디움 뷰티레이트 해가지고 뭐 사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왜 사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뷰티레이트 아니에요. 소디움 뷰티레이트라고 그건 다른 종류예요. 그거는 기전이 완전 다른 건데 뷰티레이트라고 똑같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뷰티레이트를 소디움 뷰티레이트 사드시고 이럴 때 그 택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뷰티레이트는 일단은 뷰티레이트가 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냐면은 저희 변의 냄새의 원천이에요. 이 뷰티레이트가. 그러니까 뷰티레이트 저희가 먹는 식품 중에서 뷰티레이트가 아주 초미량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있어요. 은행이에요. 은행이 땅에 떨어지면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근데 그거 우리 장에 있는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초미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는 똥냄새의 원천이에요. 이 뷰티레이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내미생물이 이거를 하루에 2-30g을 만들어요. 이걸 사 먹는다 그러면 밥 한 공기 드셔야 돼요. 그 똥냄새 나는 거를 밥 한 공기를 드셔야 돼요. 이거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것만 많이 만들어도 항암, 항염, 뇌, 비만, 대사, 면역 다 조절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제가 5분 내로 이거는 설명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4시에 끝나야 되는데 4시 10분에서 15분 사이 끝내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늦게 시작했어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과학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던 간염, 결핵, 튜버클로시스, 류마틱 피버, 볼거리, 홍역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두려워하는 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을 없애다 보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란 게 얘네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자가 면역계 질환이에요. 면역계가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인간의 면역계가. 왜냐? 인간의 면역세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면역세포는 처음 태어나면은 애기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애기가 손에 M16이랑 슬탄을 들고 태어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는 무언가를 쏴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교육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 면역세포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느냐? 장으로 가요. 그래서 저희 장 주변에 면역세포가 70% 80%가 있다라고 하는데 걔네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얘네가 여기서 교육이 끝나면은 똑똑한 면역세포가 돼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데 요즘에 면역의 가장 핫 이슈는 뭐냐면은 이번에 노벨상 받은 게 레귤레이토리 이뮤니죠. 조절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생각했던 면역은 면역이 세, 약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홍삼 먹으면 면역이 세죠. 이거 하나밖에 몰랐는데 이걸로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 자가면역계 질환, 아토피, 알러지 이런 거예요. 자가면역계 질환이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면역력이 너무 세. 근데 문제는 뭐냐? 바보예요. 뭐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할 정도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면역세포가. 왜? 내 장 안에 미생물의 숫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선생님의 수가 부족해져서 면역세포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내가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해. 그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거는 뭐냐? 이거 다 항생제로 결핵 걸리면 항생제 1년 드세요. 보통. 그러니까 항생제나 이런 거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거는 다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보가 되면서 자가면역계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
특히 이게 아이 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게 지금 공황증, 불안증, 우울증, 자가면역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그 많은 분들의 에이지, 나이대를 딱 보면은 어릴 때 항생제가 위험한지 모르고 항생제를 캔디 까먹듯이 까먹으시던 분들이 지금 와서 대사질환, 뇌질환, 자가면역계 질환에 다 시달리고 계세요. 이거는 이미 의사들도 다 인정한 거고 우리가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지금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무조건 유산균을 같이 처방하게 되어 있죠. 그 정도로 이거 그래서 어렸을 때 미생물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렸을 때 장안에 미생물이 다양하고 미생물이 충분히 있었던 아이는 커가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서 딱 걸리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10년, 15년, 20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내 면역 세포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건강한 면역 체계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해요. 근데 어렸을 때 항생제를 먹거나 프로세스드 푸드, 인스턴트를 엄청나게 많이 먹거나 방부제를 많이 먹거나 장내 미생물이 안 좋아진 아이들은 여기에서 면역세포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이게 10년, 15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성인이 된 다음에 질병으로서 각인이 나와요. 그게 잠복기가 그만큼 지나서 그때 가서 애들이 면역계 질환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가장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보통 그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 나이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뇌질환이나 자가면역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건 이미 과학계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진짜로 돈 아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가치속이에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걸릴 그 병들을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6개월에 한 번씩 마이크로바이옴 보면서 제대로 조절하면서 얘가 아무리 줘도 나가가지고 지 맘대로 맨날 불닭볶음면 먹고 뭐 그냥 마라탕 먹고 돌아다니고 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거를 넣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계속 부모라도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10년, 20년 뒤에 잠복기가 끝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때 가서 나 왜 이래? 라고 얘기해봐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때 가서 마이크로바이옴 되돌릴 방법이 없고 면역 체계를 다시 교육시킬 방법도 없어요. 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그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암이에요. 면역 세포가 해야 되는 게 암 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잡아먹고 죽여야 되는 게 면역 세포의 역할인데 바보가 되니까 지 몸만 공격하고 암 세포는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엄청 비싼 시술이 칸티죠. 내 면역 세포를 빼서 밖에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내 몸 안으로 넣어주는 시술이 나올 정도로 면역 세포가 그렇게 바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몸에서. 그게 제가 볼 때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에서 이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이 면역세포 교육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피마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랩을 만들었고 마이랩을 통해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반응도가 개선이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이 자료가 아웃데이트인데 10만 건이 넘어갔죠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10만 건이 넘어갔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정말로 다예요. 이 다예요. 제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반응자와 비반응자, 반응자와 고반응자를 다 가려냈어요. 저희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추려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반응군을 추려냈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엔자임 바이옴이죠. 엔자임 바이옴은 단백질을 드시는데 사람들이 딱 반으로 나뉘어요. 반은 단백질을 먹으면은 소화 흡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가스도 안 차고 그런 분 있죠 주변에. 그냥 겉모닝 조금 하고 운동 조금 했는데 근육이 막 쭉쭉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반응자, 반응자라고 해요. 반응자는 단백질을 먹으면은 원래는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다 가스로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CO2, 수소, 메탄, 황화수소, 가스로 엄청나게 만드는데 여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이드로젠 제일 작은 가스 2개만 딱 나오는 거고 그때부터는 유기산으로 다 바뀌어서 근육으로 흡수율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반응자는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반응자고요. 비반응자는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그 단백질 가지고 하루 종일 장에서 가스밖에 안 만들어. 이게 비만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넘어가시는 분들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장에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미생물을 찾았더니 그게 바로 2070이라는 미생물이었어요. 그 미생물을 아메이 올 플랜트 프로틴에다가 섞어 넣었더니 그 단백질의 분해량이 3.6배가 증가하더라고요. 분해 흡수율이. 여기에다 저희가 효소까지 붙였더니 4.5배가 증가했어요. 그거를 세팅을 하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오라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반응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이거는 그 뭐 갱년기를 걸리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 저희가 본사랑 개발하고 있는 게 에콜. 에콜이 GLP-1처럼 그 GLP-1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처럼 생긴 펩타이드예요. 좀 복잡한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저희 몸이 그게 호르몬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성 갱년기도 똑같아요. 지금 병원을 가면은 호르몬 주사를 놔요. 에스트로겐.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몸 안에는 호르몬 라이크 펩타이드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에콜이라고 해요. 그게 여성 에스트로겐이랑 정말 유사하게 생긴 펩타이드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우리 몸 안에 그 미생물들이 한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 35%는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만드는 65%의 여성분들은 갱년기에 취약분이에요. 그분들을 이 에콜 비생성자를 생성자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이미 본사랑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한 인류를 구원하는 수준의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갱년기를 없앨 수 있는 구조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고비 GLP-1 같은 것들 이것도 다 원래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대한 반응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맞아도 갑자기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맞아도 식욕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너무 심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결국 이 반응도의 차이도 그 사람이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우울증 약도 사람들이 먹는데 반응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mg을 먹어도 우울증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0.25g짜리만 미리그램만 먹어도 개선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반응도가 다 달라요. 제가 반응도 얘기했죠. 그 반응도도 결국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나타나요. 항암제를 받는데 항암제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도가 다 달라요. 그것도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저희가 이번 연도에만 논문을 5편을 냈는데 울산대병원이랑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 연구를 했거든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은 백혈병이나 이런 식으로 이식을 받게 되면은 부작용이 엄청 센 사람과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누구는 부작용이 있고 누구는 안 와요. 염증 성장 질환이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진짜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 1분 내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모든 거냐? 제가 이거 작년에 인천에서 발표했던 거죠. 인천에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거만큼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TV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박살냈는데 2,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드렸는데 제가 딱 TV 보다가 이거 써야겠다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TV를 보는데 1시간 TV 보는데 30분 동안 채널만 돌리고 있고 TV 보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려요. 5번부터 280번까지 올라가면 다시 오 누르고 내려와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유튜브를 딱 열면은 제가 유튜브 열고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볼 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이건 유튜브를 스탑하는 게 문제지 유튜브는 내가 뭐 봐야 되는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 차이가 어디서 오죠? 이 차이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유튜브는 최초의 미디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시킨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사람이 뭐를 봐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헬스케어죠.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헬스케어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융합을 시키는 아직 전 세계에 하나도 나오질 못했거든요. 이게 전 세계가 아메이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베이만이 유일하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헬스케어에다가 융합을 시킬 수 있는 최초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 최초가 너무나도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하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융합이 되면 사람들이 여기다 데이터, 자기 데이터를 넣을 수밖에 없죠. 자기 데이터를 넣어서 여기에서 계산을 받은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다 그 사람이 데이터를 2년, 3년 넣기 시작하면은 내가 뭐 먹어야 되는지, 내가 더블 X를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가 여기서 다 나오게 돼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여기다 자기 데이터를 2년, 3년을 넣으면 아무도 못 나가요. 왜냐? 여기에 내 라이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카톡 못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카톡 못 나가죠? 카톡에 여러분의 10년의 인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내 헬스에 대한 기록을 2, 3년만 넣으면은 이 플랫폼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플랫폼이에요. 그게 여의도의 증권맨이 자기 와이프한테 아메 회원가입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만드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한번 시작되고 나면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여러분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켓 앤 마켓이라는 통계 경제지인데, 여기에서 2027년을 예측했을 때 전 세계 최고의 키플레이어,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의 키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최상단에, 스타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게 아메이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도표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 바스프 뭔지 아세요 혹시? 바스프는 독일의 1위 화학 제조 기업이에요. 아메이 매출의 제가 알기로 50배 정도 하는 회사예요. 아메이 매출. 이거 세계 1위 케미컬 기업이에요. 바스프는. DSM 네덜란드 1위 케미컬 화학 기업이에요. 모든, 여러분 뭐 광고 보면은 영국산 비타민 이런 얘기하죠. 그거 다 DSM 거예요. 그 비타민 원료 다 DSM 거예요. 여러분 드시는. 저 바스프랑 DSM. 그 정도로 아메이 매출의 10배, 50배씩 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위에